생각하고 앉아있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예정되었던 뉴스앤올디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음 주 금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5주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삼태성지 역시 한 주 연기돼서 마지막 금요일에 업로드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외로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학하고 앉아있네가 드디어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했다는 거. 두 번째는 4월에 있을 천조국 일식 과학 유람단 소식입니다. 일단 곽재식 작가님을 필두로 모두의 한설인 염원이었던 구독자 10만이 드디어 달성이 됐습니다. 12월 달에 엄청난 스퍼트가 있었고요. 네, 제가 좀 호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올해 한번 채워보겠다는 그 바람과 염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100만씩 되는 과학 유튜브도 있지만은 우리는 팟캐스트로 시작해서 또 뭐 길이도 엄청 길고 특성이 좀 다르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저희는 유튜브 구독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큰 목적은 아니고 그보다는 구독 회원인 사람들 여러분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선정성에 휘둘리지 않는 정통적이고 보다 정확한 내용을 다루는 콘텐츠 제작을 이어나가려는 그런 입장이죠. 하지만 실버 버튼을 받게 되었다는 점은 역시 아주 기쁜 일일 수밖에 없고요. 곧 실버 어워즈 신청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고 버튼이 오면 언박싱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일정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천조국 일식 과학 유람단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행입니다. 일식 여행이죠. 내년 4월 8일에 미국 대륙 남부와 동부에 걸쳐 개기 일식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지난 2017년에 이미 개기 일식 여행을 한 적이 있죠. 그때도 미국으로 갔었는데 그때는 일식의 위치가 미국의 이제 중서부여서 캘리포니아, 네바다 이런 쪽을 좀 돌아봤고 그리고 깡촌이라고 할 오리건주에 가서 일식을 봤었습니다. 물론 일식은 아주 멋있었고 뭐 흥미로운 구경거리도 많이 봤지만 이번에는 이제 일식을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있는 버팔로, 뉴욕주 안에 있죠. 버팔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멀지 않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 두 곳, 워싱턴 DC와 뉴욕 시티, 맨하튼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세계 최대 과학박물관인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과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을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당연히 워싱턴 DC에 가면 백악관, 워싱턴 기념탑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뉴욕에 가면 맨해튼, 또 자유의 여신상, 뭐 타임스퀘어 등등 뭐 아실 겁니다, 다들. 이런 도시들의 주요 관광지 명소들도 당연히 둘러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행을 가려는 거고요. 동선도 지난번에 비해서는 훨씬 짧아지죠. 2017년 일식 여행을 가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이 버스 탑승 시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뭔가 보러 다니려다 보니까 너무 서로 멀어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 시간이 아주 많이 줄어들게 됐고요. 그래서 또 스미소니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특히 앞쪽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동선이나 계획 등등을. 물론 현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12월이고 여행은 4월이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4월 5일 목요일 10시 25분에 대한항공편으로 인천을 출발해서 현재 시간 워싱턴 DC 현재 시간 5일 11시 25분 점심 직전이죠. 11시 25분에 워싱턴 DC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면 그때부터 아마 워싱턴 관광을 당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백악관과 뭐 국회의사당 주변 그리고 굉장히 높은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오벨리스크 형태 거기에 왜 그렇게 큰 오벨리스크를 만들어 놨을까요? 워싱턴 기념탑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주요 명소를 관광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 발리 여행 때도 그랬지만은 저희 대한항공을 직항으로 가시는 분들에 비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다가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서 뉴욕으로 오시는 그런 유나이티드 항공을 저희가 또 찾아놨습니다.
금액 차이가 좀 나요. 금액 관련된 설명은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안내가 이제 곧 될 거고요. 이 유나이티드 항공을 쓰는 경우에는 오후 4시 25분에 워싱턴 DC 공항에 도착하기 때문에 이 관광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은 비용은 꽤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제 이틀에 걸쳐서 너무나도 유명한 스미소니언을 본격적으로 견학을 하게 됩니다. 이 스미소니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18개의 박물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종의 박물관 단지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18개 중에서 과학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제일 유명하죠. 뭐 아트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과학 관련된 것들이 제일 유명하고, 따라서 과학에 로망이 있는 분들은 그 명성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고 또 평생 한 번은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번에 가면 처음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항공 역사 박물관인 스미소니안 항공 우주 박물관, 여기는 이제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멀지 않은 본관이 있고요. 이 본관에는 여기도 뭐 거대한 규모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첫 번째 비행기, 그리고 세계 최초로 항공기로 대서양을 횡단했던 찰스 린드버그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스피릿 오브 세인트 루이소, 그리고 아폴로 11호의 사령선, 이런 것들의 실물이 있습니다. 실물. 모형으로 만든 게 아니고 역사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 물건들이 정말로 거기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감회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워싱턴 공항 근처에 위치한 이제 별관이 있습니다. 이게 우드바 헤이지 센터라는 곳인데 여기는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큰 것들을 모셔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주에 다녀왔던 스페이스 셔틀 디스커버리호가 여기 있고요. 실물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항공기였던 SR-71 블랙버드 정찰기, 뭐 조금이라도 그 무기에 관련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마하 3.3으로 날았던 SR-71 블랙버드 실물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유명한 폭격기였던 뭐 B-17, B-29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구소련의 미그기들도 있고요.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도 있습니다. 다 실물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우주 역사박물관을 한번 이렇게 두 군데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인류의 우주 항공 역사 전체를 좀 조망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만큼 대단한 곳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한번 본다라는 것이 가진 그 임팩트란 거는 어른들에게도 또 뭐 청소년, 자녀분들에게도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역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스미소니언 자연상 박물관. 여기는 수많은 동물들의 골격과 또 티렉스 등 각종 공룡뼈, 실제 공룡뼈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 뼈, 미라, 암석 등 정말 다양하고 의미 있는 자연사와 인류학적 유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주로 유명했던 호프 다이아몬드,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대단한 물건입니다. 이 호프 다이아몬드가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마지막에 여기 기증돼서 지금 여기서는 얌전하게 있다라는 식의 얘기인데, 여하튼 흥미로운 그런 좀 으시시한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 그 호프 다이아몬드도 여기 있고요. 그렇게 이번 여행에서는 이 항공우주박물관하고 우드바 헤이지 센터에 하루를 투자를 하고, 두 군데니까요.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에 또 하루를 할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충분한 여유를 갖고 이 수준 높고 많은 양의 유물들을 제대로 좀 보자라는 거고요. 지난 일찍 여행 때는 이동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좀 보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박물관 본관은 이제 저희 K 박사님이 해설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비행기랑 전투기가 많은 이 우드바 헤이지 센터는 일종의 밀떡이라고 할 제가 아마 좀 설명을 드릴 것 같고, 그리고 자연상 박물관은 또 이정모 관장님이 같이 가십니다. 이정모 관장님이 동행하셔서 설명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쩌면 또 오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조율을 해야 되는 면이 있고요. 또 자연사 박물관의 경우는 이제 해설이 끝난 후에 더 깊이 둘러보셔도 되고, 사실 이 스미소니언의 다른 곳을 보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10여 분 거리에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도 있고 국제 스파이 박물관도 있습니다. 항공우주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 우드바 헤이지 센터를 보기 위해서, 근데 이 자연사 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관람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2박 3일간의 워싱턴 DC와 스미소니안 견학을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식이 진행되는 버팔로로 이동을 합니다. 현장 상황이나 일정이 허락한다면 그 바로 지척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식 당일의 교통이나 뭐 인파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경우에는 자칫 또 일식 관측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동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이아가라의 경우는 여튼 뭐 가능하면 보러 가자 이런 정도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기일식은 이제 오후 2시부터 한 2시간 30분 정도 전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개기일식을 보신 분들이 아까 엄청난 광경을 다 기억을 하실 거고 또 다시 보고 싶으실 거고요. 처음 보실 분들이라면 생전에 반드시 한 번은 봐야 하는 그 어마어마한 광경이자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만약에 당일날 날씨가 나쁘다, 비가 온다,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뿐만 아니고 모두가 다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 대신에 우리는 만약에 일식을 보지 못해도 뭐 아예 깜깜한 무슨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한 일식의 느낌은 있겠지만은 뭐 아주 구름이 많이 끼거나 비가 오면 사실은 해가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그 광경 자체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스미소니언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식을 본 다음에 다음 날에는 뉴욕으로 이동을 해서 역시 세계 최대의 자연사 박물관 중 하나인 뉴욕 자연사 박물관을 견학을 하고요. 저녁에는 뉴욕의 명소들, 맨하탄의 명소들 좀 관람을 하고 자유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4월 10일 13시 50분 비행기로 이제 대한항공 타시는 분들은 귀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 도착은 4월 11일 오후 5시 20분이 되고요. 이렇게 전체 일정이 5박 7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기본 팩이고요. 확장 팩이 있습니다. 뉴욕까지 왔는데 기왕에 지금 뉴욕에서 1박밖에 사실 못 있잖아요. 그죠? 좀 더 구경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5박 7일 진행했는데 그리고 가까운 보스턴에 그 아이비리그 대학들 또 둘러보고 싶은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죠. 혹은 뭐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이분들을 위해서 2박 3일을 더 연장하는 일정이 바로 확장팩입니다. 이 확장팩에는 세계적인 명성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죠. 그리고 구겐하임 미술관 등을 필두로 뭐 센트럴 파크, 웨스트 빌리지, 첼시, 맨해튼 브릿지 같은 그 뉴욕 맨해튼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스턴에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팩을 선택하신 분들은 4월 12일 13시 50분 대한항공 편으로 귀국해서 다음 날인 13일 토요일 오후 5시 20분에 인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4월 10일이 우리 국회의원 선거일 총선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전 투표를 4월 5일 날 우리 출발하는 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침 새벽 6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집이 공항에서 가까운 분들은 6시에 투표를 최대한 일찍 하시고 오실 수 있고 만약에 뭐 지방에서 오신다거나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으신 분들은 지난 총선의 경우에는 인천공항에 사전 투표장이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날짜가 가까워지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사전 투표일 날 우리가 점심때쯤 출발을 하기 때문에 부지런하면 투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미리 드려드리겠습니다. 좀 여유 있게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비용은 아무래도 이 항공료도 체류비도 비싼 미국 동부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먼 거리죠. 한국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직항으로 그런 위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볍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비슷한 지역과 기간의 그 일반 여행사들의 여행 상품과 비교를 하면 확실히 저렴하고요. 또 당연히 이렇게 개기일식 테마나 과학 테마에 집중하고 과학자와 함께 가는 여행은 저희뿐일 테고요. 비용 관련돼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릴 홈페이지의 그 공지 사항 안에 잘 들어있을 겁니다. 또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이번 천조국 일식 과학유람단의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12월 20일 오후 5시에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는 그 구글 폼이 열리게 되고요. 정확한 비용, 일정 등등은 또
저희가 그 전에 저희 홈페이지 sciencepeople.co.kr 들어가시면 이제 화요일경에는 이 자세한 내용이 적힌 그 공지 페이지가 여행 페이지가 마련이 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금액 등등도 자세히 다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수요일 20일 오후 5시부터 선착순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왜 선착순으로 받냐면은 지난 2017년에 일신여행 때 저희가 200분과 같이 갔잖아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너무 많은 사람이 함께 가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착순 100명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100분까지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대기 예약이 되시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그 사전 예약 링크는 지금 이 호회가 올라간 팟캐스트와 유튜브의 설명란에 있고요. 또 당연히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갈 그 설명 여행 관련된 그 게시물에도 이 링크가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찍고 들어오셔서 수요일 5시부터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예약금 관련된 부분은 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관련된 페이지에. 자, 개기일식과 스미소니언 그리고 뉴욕 맨해튼 이번 기회가 아니면 과연 언제 가볼 수 있을지 과연 기회가 다시 생기긴 할지 솔직히 알 수 없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스미소니언도 못 가봤고 놀랍게도 저도 뉴욕 맨해튼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기회에 저도 한번 싹 돌아보고 싶고 특히 어릴 때부터 로망이었던 이 스미소니언은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다들 같이들 가시자. 개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돈이 덜 들고 당연히 그리고 저하고 과학과 사람들 멤버들 갈 수 있는 사람들 같이 갈 거고요. 물론 이제 몇 개월 후기 때문에 그 유동적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K 박사님하고 이정모 관장님은 이제 이미 다 가시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늦지 않게 빨리빨리 예약을 하시고 이제 예약에 차면 저희가 또 준비하기 훨씬 수월한 면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 5시부터 열리는 저희 예약 사이트 구글 폼 빨리빨리 늦지 않게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전혜정 교수님 그리고 안주현 박사님과 함께 뉴스앤올리스 올해 마지막 회 연말 특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과학하고 앉아있네.